자, 오늘 도전자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될까요? 미션 박스를 클릭하여 오늘의 미션을 선택해주세요. 10번째 라운드에서 도전자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전자는 서비스 패러독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원인과 방안을 3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실패 유형 및 서비스 회복 전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 품질 요소가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이번 라운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전자는 멘토와 함께 서비스 패러독스란, 서비스 오류와 회복 전략, 그리고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 사례 연구에 대해 학습해야 합니다. 자, 퀴즈쇼가 열릴 본 방송 때까지 도전자께서는 멘토분과 함께 열심히 학습하셔서 이번 라운드의 미션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서비스 패러독스에 대해 배우는 것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서비스 패러독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원인과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좋아졌는데도 오히려 소비자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정말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이러한 현상을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동 응답 시스템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한 후 원하는 메뉴를 누르세요. 잘못 누르셨습니다. 다시 들으시려면 이라는 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서비스를 공업화하여 형식적인 서비스는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것이죠. 그렇네요. 사실 상담원에게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짜증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기업은 좋아진 서비스라고 판단한 것이었으나 고객의 불만은 커지게 되는 현상으로 서비스 공업화로 인한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서비스 패러독스는 왜 발생하고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서비스 패러독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의 마케팅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서비스 공업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비스 공업화는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서비스 활동의 노동 집약적 부분을 기계로 대체하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채용하는 것과 같은 계획화, 조직, 훈련, 통제 및 관리를 서비스 활동의 전개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 공업화가 여러 방면의 효율화를 가져왔지만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의 표준화입니다. 종업원의 자유재량이나 서비스의 기본인 인간적 서비스가 결여되어 있으며 풍요로운 서비스 경제 가운데 서비스의 빈곤이라는 인식을 낳게 되었죠. 두 번째 한계점은 서비스의 동질화입니다. 서비스의 차별화를 추구하여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경직되는 위험을 지니고 있죠. 무리하게 서비스의 균형을 추구하다 보니 서비스의 핵심인 개별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서비스 공업화의 세 번째 한계점은 서비스의 인간성 상실입니다. 제조업에서 공업화 초기에 인간이라는 요소에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아 많은 기업에서 종업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죠. 서비스 기업의 공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하게 됨으로써 제조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인간성 무시가 다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한된 종업원의 수와 폭등하는 서비스 수요에 의해 종업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해지며 무수히 많은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불가피해지기도 하죠. 서비스에는 이러한 종업원의 사기 저하나 정신적 피로가 즉각 서비스 품질에 반영되기 때문에 서비스 종업원의 인간성 상실은 제조업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계점은 기술의 복잡화입니다.
제품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소비자나 종업원이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손쉽게 인근 업소에서 수리받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고객이 멀리까지 가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한계점은 바로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입니다. 점차 인력 확보가 힘들어짐에 따라 종업원을 충분한 교육 훈련 없이 채용하게 되어 고도의 기술 없이도 가능한 업무로 설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종업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금은 낮아지게 되고 단순 업무로서 직무를 설계해야겠죠. 또한 승진하거나 이직하게 되면 고객은 계속해서 초임 종업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어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패러독스를 탈피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공업화, 기계화와 아울러 종업원의 만족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의 실패 유형과 함께 서비스 회복 전략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서비스를 실패한 후 회복할 수 있다고요? 정말 궁금하네요. 고객과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에서는 서비스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비스의 실패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실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업원이 실수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물론이에요. 서비스 실패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의 불만족을 야기하는 일련의 고객 경험을 말하는데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로 고객과의 약속 위반과 같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서비스 오류들입니다. 서비스 실패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스파크스는 서비스 실패를 고객과 접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고객의 불만족을 초래하는 유쾌하지 못한 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조직 및 고객 간의 관계,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결합 혹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트너는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에도 서비스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뛰어난 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어느 정도는 서비스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죠. 그리고 수잔 키비니 교수는 서비스 상황에서 고객 이탈 및 전환 행동의 서비스 실패가 가장 주요한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커스터머 스위칭 비헤이비어 인 서비스 인더스트리스에서도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이 공급자를 전환하는 요인을 가격, 불편, 핵심 서비스의 실패,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서비스 실패에 대한 대응, 경쟁, 윤리적 문제, 그리고 비자발적 전환으로 구분하였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기업은 고객 유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죠. 고객이 기업을 이탈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화면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나 경쟁사의 요인 등의 단순 요인보다도 핵심 가치인 기업의 핵심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다거나 불친절한 인적 서비스를 경험한 경우 불만 처리가 미흡한 것을 체감한 등의 인정 서비스상의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죠. 이처럼 서비스 제공에서 서비스 실패는 피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의 특성과 이질성으로 인한 서비스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인 종업원의 개개인의 성향의 차이에 의해 동일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르게 수행되거나 고객의 평가 또한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의 실패가 고객에 따라 심각한 문제로 확장되거나 사소한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실패가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소비자 이탈로 인한 수익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서비스의 실패, 향후 소비자가 기업과 재거래 여부, 구전 효과를 통한 신규 고객의 창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수한 서비스와 실패한 서비스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질까요? 우수한 서비스는 고객과의 연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고객 애호도를 구축하고 낮은 고객 전환과 고객 만족으로 선순환하는 반면 실패한 서비스는 고객과의 비연속적인 관계로 고객 애호도 구축에 실패하고 이로 인하여 높은 고객 전환과 신규 고객 확보에 몰두하여 고객 불만족이 높아지게 되죠. 또한 서비스 실패는 이로 인한 하나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체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후광 효과를 가져오죠. 또한 특정 분야의 서비스 실패가 다른 서비스 속성이나 분야의 실패를 유도하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 실패는 기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켈리와 데이비스는 서비스 실패는 시기, 심각성 또는 빈도 등의 차원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비트너, 붐스, 테트리얼트, 호프먼, 켈리, 로터스키 등 다수의 학자들은 일반적인 서비스 실패 유형으로 결과 실패와 과정 실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렌 루스와 파라 슈라만, 자이다물, 베리는 서비스 실패 유형으로 결과적 차원과 과정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요. 결과적 차원은 소비자가 서비스로부터 실제적으로 받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과정적 차원은 어떻게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제공받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결과적 실패는 조직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핵심 서비스 수행에 결함이 있는 반면 과정적 실패인 경우는 핵심 서비스 전달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실패 유형을 스미스, 볼턴, 와그너는 결과적 실패는 실용적 교환을 포함하고 과정적 실패는 상징적 교환을 포함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